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에서 방송하고 있는 공작권 TV 그레이트 게임의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애청하시는 대한민국 전국 곳곳의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을 개설하고 나니까 게시판에 매우 너무도 높은 수준의 말씀들을 전해주시는 그런 우리 또 애독자 여러분들이 있으십니다. 해서 제가 오늘 전체주의에 물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제목으로 글을 보내주신 한 어른이 계신데, 그 어른의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방송을 통해서 좀 전해 올리려고 합니다.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전개가 됩니다. 이상주의 사상은 모두 전체주의 사상으로 됩니다. 그 이유는 유토피아적인 이상주의는 사상 자체를 완벽하며 정의라고 규정해 버리죠. 때문에 사회주의 내에서의 최고 지도자의 말은 정의이기에 틀릴 수가 없으며, 따라서 개인은 최고 권력을 위해 존재하게 되고, 이는 전체주의죠. 절대 최고 지도자의 말은 틀릴 수가 없는 정의이기에, 만약 최고 지도자가 틀렸다라고 말하는 순간 반체제 정치범이 됩니다. 그런 자들은 쥐도새도 모르게 잡아가거나 최소 정치범 수용소 행위죠. 절대 중국인과 북한인 혹은 러시아인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시진핑, 김정은, 푸틴이 틀렸다라는 소리를 못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세상 자체가 완벽할 수 없기에 어떠한 사상도 정의일 수 없고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의란 것은 인간의 마음의 양심 속 기준이 되어야지, 사실 자체를 정의라고 규정 지으면 최고 지도자가 죽으라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러시아가 그렇습니다. 투쟁은 곧 정의라고 하는 말. 따라서 자본주의는 악이 되는 것이며,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좌파는 어떤 짓을 해도 투쟁은 정의이기 때문에 저들의 행위는 모든 것이 정의의 실천으로 자기들끼리 규정되는 것이죠. 그러니 감방을 들어갈 때도 웃으며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즘 저들은 남의 나라 역사와 문화도 왜곡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나라들이 완벽해야 하기에 한국은 절대로 우수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은 자기들 내부에서도 통계를 조작하고 기타 다른 수치도 조작합니다. 최고 지도자는 절대로 실수할 수가 없기에 되는 일이 없어도 조작을 해서 성공했다라고 자화자찬하는 것이죠. 일본도 식민지 근대화로는 물론 한글도 자기들 글자를 모방한 것이라고 하고, 한복도 기모노를 모방했고, 김치는 물론 여러 음식과 문화를 왜곡해서 자기들이 원조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일본도 한때 전체주의 국가였고 전범 처리를 하지 않아 자신들은 세계 제2차 대전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의 경우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야만 합니다. 제국주의 시절 식민 지배는 그 목적이 싼 인건비와 자원 수탈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짜놓은 프레임은 개소리에 불과한 것이죠. 일본의 프레임을 놓고 우리가 왜 토론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러니 몇몇 사람들은 일본의 말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중국이 노리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몇몇은
중국에 동화되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서서히 무너뜨린다는 적화 사업에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 한 총련, 전대협 아이들도 그런 식으로 학생들을 좌파화 시켰습니다. 국영수만 한 아이들이 자신들은 판단력이 좋고 똑똑한 줄만 알았지 언제 사상을 깊이 있게 공부한 적도 없으면서 학교에서 배운 미화된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놓고 판단을 해버리게 되죠. 우리나라 교육도 문제가 심각하죠. 헌법을 수호한다는 보수들도 국민 저항권이 무엇인지, 정확히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왜 사회주의가 전체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지도 모릅니다. 사회주의, 사회계약이 뭔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이론은 참 좋다라고 개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미국이건 한국이건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서서히 붕괴시키려는 세력들이 점점 더 커지고 있으나 정부는 올바른 대책이 없습니다. 정부 내에서조차 북한과의 대화를 주장하는 얼빠진 자들이 많습니다. 저들에게 대화는 적화를 위한 도구에 불과하지 절대로 진정성이 없지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정의이고 우린 악으로 규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과거 중국은 변할 수 있다라고 키신저 같은 자가 개소리를 해서 오늘날 위험해진 것입니다. 물론 키신저가 공도 많은 인물이지만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없앴기에 얼빠진 소리를 했던 것이고 오늘날 미중 간 대립의 원인을 제공한 것입니다. 미국과 윤석열 대통령이 좌파를 청소할 큰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 북한을 때리든지 말입니다. 중국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대비나 하자라고 합의를 보고 끝낸다고 하면 또 엄청난 실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 되면 좌파들은 안심하고 더 날뛸 것입니다. 이 어른의 글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먹을 것이 있고 입을 옷도 있고 한 이런 대한민국 사회에서 왜 무엇 때문에 전체주의 사고에 즉 공산사회주의 이념에 매몰되어서 아직도 이 사회 상당 부분에서는 체제를 거부하고 체제 전복을 하려는 사람들이 이렇게도 많이 있게 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얼마나 우리가 축복받은 국가의 국민이라는 점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무식해서 그런 짓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이 지구상에 또 몇 군데나 있겠습니까? 미국 같은 곳이 비록 살기 좋은 선진국이라고 합니다만 미국을 가보십시오. 과연 그러한가? 요즘 들어서 값이 싸기로 유명하던 미국의 달걀이 가격값이 85%나 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즉 한 줄에 12알 1불 하던 달걀이 지금 1불 85센트가 한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곳곳에 식료품, 가공식품의 공장들에 불이 나서 많은 지역에서 제대로 된 음식 공급이나 다른 식자재 공급이 원활치 못하게 됐다고 하는 얘기도 최근 들어서 듣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을 벌이고 있던 미국 중부의 그런 그 시골 같은 곳에 가보시면 먹는 제품이나 입는 옷들은 큰 차이가 없다고 하겠지만 다른 문화시설이나 혹은 뭐 도로 인프라 이런 측면에 또 특히나 이제 통신 서비스 측면에서는 대한민국을 쫓아갈 만한 나라가 이 지구상에 없다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대한민국은 발전한 사회이고 문화, 문명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아직도 위수김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또 친지김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은 동지, 이런 소리를 하는 미친 자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있습니다. 미국에 가 있는 대한민국의 얼빠진 지식인들, 특히나 서울대학을 나왔다고 하는 자들 가운데 그런 미친 짓을 하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특히 LA죠. 시애틀죠. 이 서쪽에 미국의 민주당 세력이 강한 지역에 가면요, 더욱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자들이 왜, 아니 그렇게나 박식하고 훌륭하고 미국에서 학위받고 한 자들이 왜 이런 식으로 북의 장난에 놀아나고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집에서부터 올바로 된 가정교육을 그 부모로부터 받지 못했고, 또 대한민국 학교를 다니면서 제대로 된 역사의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오류 속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꿔줘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해외에서 대한민국을 욕하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서 날뛰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자들 중에서 그 짓을 한 자가 있는데요. 이런 자들의 기도와 획책은 반드시 없어져야 되고, 그 그라운드가 제로가 아니라 잿가루가 돼서 다 그냥 소멸되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국가가 해야 되죠. 어떤 개인이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 가운데서도 그와 같이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서 광분하고 있는 공산주의자, 전체주의자, 이 사교 집단 숭배자들을 제거하는 일들은 바로 국가정보기관에서 해야 됩니다. 즉 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의 FBI, 미국의 CIA, 미국의 IRA, 미국의 국세청이 되겠죠. 여러 단체들과 기관들의 이 요원들과 합세를 해서 협력을 하여서 대한민국을 욕하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광분하고 있는 그러한 친북 성향의 종북주의자들을 제거해야만 이 대한민국이 보다 더 안전하게 발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우리 그 홈페이지에 올려주신 한 분의 이 전체주의에 물드는 자유민주주의를 말씀드렸는데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 체제, 이 시스템을 우리는 지켜야만 합니다. 이 시스템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모든 우리 국민들이 전체가 연합하고 협력을 해야 되겠죠. 특히나 국가에서 정보 분야를 맡고 있는 정보공작기구에서는 이 일을 반드시 과제로 선정해서 수행을 해야 됩니다. 이거 못하면요, 국가정보기관이 존재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국내, 해외, 장소 불문, 시간 불문하고 우리 대한민국 체제를 반대하는 세력들, 대한민국을 전복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못된 생각과 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런 자들을 다 찾아내고 벌을 주고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최근 들어서 창원 간첩단, 제주지역 간첩단, 민노총 간첩단, 약간명을 잡았지만 지금 제가 일전에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대한민국에서 암약하고 있는 이 간첩 세력들은 최하 몇 명? 1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0만 명 정도 되는 이와 같은 그 좌익 세력들, 종북 세력들을 척결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은 발전하는데 매우 더딘 속도를 낼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현재 지금 해외 수출이 지금 13개월째 마이너스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물론 호들갑 떨만한 일이긴 합니다만 우리는 해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 대한민국의 이 건강한 국민, 부지런하고 건전한 생각 갖고 있는 국민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 사회는 바른 방향으로 순항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나라에 대해서 이 헬조선이다. 헬이란 게 지옥이란 뜻이죠. 그러면 이 조선반도가, 한반도가 지옥이란 얘기입니까? 맞긴 맞죠. 휴전선 이북의 저 북쪽 지역은 헬조선이 맞습니다. 그러면 왜 대한민국까지 헬조선이라고 하면서 그따위 망언을 짓거릴까요? 그게 바로 문재인 시절에 젊은이들을 일어나라, 분노하라라고 부추기면서 대통령 정책실장과 연이어서 주중 한국 대사를 지낸 장하성 같은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거짓말로 국민들과 젊은이들을 속이는 이와 같은 뻔뻔스럽고도 이 간특한 이런 십상시보다도 못한 자들의 선동과 선동질에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더 이상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에서 방영하고 있는 공작권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